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2탄이고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중심으로 배웠다면 오늘은요, 고구려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 고구려같이 강한 국가도 위기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사실 이쯤에는 얘들아, 이 중국 땅에 수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그 고조선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중국 땅에 있던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이라고 하는 엄청 크고 강한 국가가 중국 땅에 있었다고 말했었잖아. 그리고 이 한나라랑 고조선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 땅에 한나라라고 하는 국가 이후에 무척 많은 국가가 또 생겨났다 없어지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근데 이 시기에 중국 땅에는 수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수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시기를 통일하고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강했어. 뭔가 느낌이 오죠. 아, 이 수나라랑 고구려가 결국 전쟁을 한판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사실 얘들아, 이제 엄격히 따지면 고구려가 먼저 좀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 수나라의 왕이었던 수문제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문제. 수문제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낸 거야. 고구려한테. 근데 이 사신의 태도가 이제 기록상에는 굉장히 거만했다고 해.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 고구려 왕이요. 아니 건방지게 감히 이런 고구려의 왕인 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 하고 무척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나라한테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고구려가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요서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함락시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잔뜩 난 이 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0만 대군, 얘들아, 감이 잘 안 오죠. 30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30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비교군을 좀 찾아봤거든? 아니, 그랬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탄 지역이 36만 정도 된대. 물론 이 동탄 지역에 지금 인구수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얘들아 생각해봐. 30만이라는 대구는 거의 이 동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야 이제 꿈꿀 수 있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군사를 싹싹 끌고 이제 고구려로 침공을 했으니 상당히 고구려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기록에 보면 얘들아 이 고구려가 철통 같은 방어를 했다고 나와.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하필 수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운이 안 좋았어. 날씨가 너무 굳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맛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됩니다. 우리 비 오는 날 생각해봐. 막 위생적이지도 않을 거고, 그쵸? 그리고 진격을 하기도 무척 힘들 거고, 훨씬 더 이 사기도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병사들이 비 오지,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은 안 들지. 근데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또 돌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문제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되게 고구려의 큰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쉽게 물러난 것 같은데요?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요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이 침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문제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이었던 얘들아, 수양제가 이제 다음 때 왕이 되고 나서는 이 고구려를 본인이 아주 이제 함락을 시키겠다. 호언장담을 하고요. 정말 많은 군사를 빡빡빡빡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죽 얘들아 이제 군사를 막 거칠게 이제 모집을 했으면 이 수나라 안에 있던 그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도 불만이 정말 자자했다고 해.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군사를 막 모으는데 이번에는요 자그만치 100만 대군을 모았다는 거야. 아니 100만? 아까 30만 정도가 이제 동탄의 인구랑 견줄만 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100만이면 얼마나 많은 군사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폭풍 이렇게 검색을 해봤지? 그랬더니 지금 현재 수원 도시의 그 인구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상상도 안 가는 것 같아. 그죠? 아마 이렇게 이제 100만이 되는 대군이 이렇게 쭉 서 있으면 거의 바다처럼 보일 지경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지평선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독이 바짝 오른 이 수양제가 기필코 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랑 잠깐 지도를 같이 좀 볼까요? 자, 뿅! 자, 얘들아, 지도를 보니까 거기 랴호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는 거 보입니까? 사실 이 수양제는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랴호어 강을 넘어서 요동성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수문제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철통 방어를 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였어. 이 요동성을 먼저 이제 좀 공격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 수양제의 꿈과는 다르게 이 요동성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그만치 얘들아 6개월을 그냥 버텼대. 그러니까 이 수양제도 막 이제 너무 초조한 거야. 이게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막 감탄했듯이 야 진짜 강한데? 와 짱이다. 완전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물론 선생님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녹록지가 않대.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준비해야 될 것도 진짜 많다는 얘기인데, 인원수가 많다는 건,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요. 이제 뭐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해둬야 이 병사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그런 거 많이 말하거든요. 엄청 멋있는 무기요, 선생님. 아니면 엄청 똑똑한 책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해. 근데 아니야. 아니, 다 틀렸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바로 먹는 거야. 아니 얘들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봤자 뭐하니?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인 거야. 그래서 이 1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오면서 이제 수양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보급입니다. 보급. 이제 전문 용어야 얘들아. 보급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 같은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받는 것, 우리가 보급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좀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가끔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저 무슨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보급받는다고 해요. 그게 그 뜻이란다. 근데 어쨌든 아까 하던 말로 좀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 군사들을 먹일 보급을 조달하는 게 얘들아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것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수양제가 점점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양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일단 이 요동성을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부터 좀 함락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30만 정도 되는 군사를 따로 떼가지고요. 이제 우중문이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장군 부하한테 자 우리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너는
일단 고구려의 평양성을 가서 함락시켜라 라는 이제 특명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중문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거야. 이제 막 완전 막 전쟁이 일어나기 진짜로 막 맞닥뜨리기 막 일보 직전이야. 수도로 넘어오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상대방의 계책을 눈치챈 을지문덕 장군은요, 어떤 계략을 좀 내냐면, 일부러 이런 이 우중문의 군사들이 계속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전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졌어 하고 막 도망치는 척하고 또 전투하고 내가 졌어 하고도 도망치는 척하고. 근데 이 우중문과 그 군사들은요 실제로 본인이 막 계속 고구려를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을지문덕 장군을 열심히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근데 얘들아 이제 우중문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계속 이기긴 하는데 뭔가 얻는 건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 힘이 막 점점 빠지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이 무렵쯤에 이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시를 하나 이제 다 이렇게 보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귀신 같은 계책은 전문을 통달했고 기묘한 셈은 지리를 꿰뚫었네. 전투에 이긴 공이 이미 충분히 높으니 만족하고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 나름 중후한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읽어봤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이만큼 했으면 그래, 네 공이 충분하니까 돌아가, 요런 의미야.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아 이게 진짜로 잘못했어 제발 돌아가줘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우중문이 뭔가 느낌이 쎄한 거야. 뭐지? 나 속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후퇴를 결정하게 된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일단은 후퇴를 해야겠어 라고 후퇴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을지문덕 장군님이 아니시죠. 자, 일부러 이 기회를 노렸던 거야. 그래서 이 도망가는, 후퇴하는 이 군사를 대상으로 얘들아 엄청난 전략을 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우리가 요걸 살수대첩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겼어요? 무슨 계책이었나요? 그거는 우리 책에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살수대첩을 다룬 책이거든요. 물론 이 진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살짝 각색한 소설이기는 한데요. 선생님이 얘기한 이 시기에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주인공과 또 주인공 친구들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면서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는 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물리친 그런 이제 책략들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집중해서 글을 읽어오면 수업 시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사실은 이제 한 차례 더 이 수문제가, 죄송해요. 수양제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수나라랑만 싸운 횟수를 따져보면 이제 4번이나 된다는 거야.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이제 결국에는 끝은 이제 고구려의 승리로 판명이 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고구려랑 싸우느라고 굉장히 진을 많이 빼기도 했고, 또 수나라 내부에서는 이제 막 엄청 거대한 운하,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 있는 이제 강을 얘기하는데, 그런 운하를 만든다고 또 백성들을 무척 괴롭힌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나라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어이구,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라는 이제 나라가 생기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당나라는 무척 중요하거든. 이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고구려에 한 번 더 쳐들어와서요. 우리랑 이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신라 배울 때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있잖아요. 반짝반짝 등장하는 국가이기도 하니까 당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중국 땅에는 생겼구나라는 거 이후에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명절 끝나고 되게 오랜만에 뭔가 좀 다시 공부도 하고 하려니까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단어 하는 거 까먹지 말고, 비법 노트 하는 것도 까먹지 말고, 그리고 얘들아,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있잖아. 그거 읽는 것도 잊지 마시고 숙제 꼼꼼히 해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짜 고구려가 이런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안녕!